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순자산은 이경이 1,567조입니다. 2021년 아파트 버블에서 아파트 시가총액은 3,500조를 넘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전 자산을 현금화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본원통화는 273조입니다. 화폐 발행액은 188조입니다. 지급준비금은 85조입니다. 지급준비금을 지준수요라고 합니다. 2023년 지준수요는 80.1조였습니다. 현재는 대략적으로 85조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모든 자산은 지급준비금 85조에서부터 파생이 됩니다. 전 재산을 현금화하면 한다면 85조입니다. 지급준비금과 현금 통화를 합한 273조가 우리나라의 궁극적인 유동성입니다. 금본위 제도는 273조가 금과 연동이 됩니다.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이 필요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금일 온스는 35달러였습니다. 원화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게임머니입니다. 이 게임머니의 가치를 부여한 것이 국가입니다. 이것을 법정화폐라고 합니다. 법정화폐는 게임머니입니다.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면 게임머니는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사라지면 원화 역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집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것이 바로 가치 저장에 있습니다. 달러나 원화는 국가가 발행하는 어음에 불과합니다. 97년 외환위기에서 기업들이 발행한 어음들은 휴지가 됩니다. 빌 게이츠와 같은 자산가들은 미국이 망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치를 보전하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수단은 금입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하죠. 금은 자체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분권화라고 합니다. 현재는 신용화폐입니다. 정부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 없는 숫자일 뿐입니다. 미국에서 정부 부채를 갚는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달러는 종이 쪼가리입니다. 종이 쪼가리를 갚는다는 것은 새로운 종이 쪼가리를 찍어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현재 부채를 미래 세대 부담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현재는 명목상으로는 금본위 제도입니다. 1971년 미국이 금태환을 중지한 이후에 신용화폐로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화폐는 곧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화폐죠. 이를 MMT라고 합니다. 1970년대 MMT로 전환을 하려고 했지만 물가가 급등하면서 전환을 못합니다. 현재 달러를 무제한 찍어내는 방법은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연준이 이 국채를 매입하면서 달러는 발행이 되죠. 이를 부채의 화폐화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 부채는 새로운 부채를 발생시키면서 갚습니다. 2020년 3월 미국 정부는 3조 달러 국채를 발행합니다. 3조 달러가 시장에 퍼지면 국채 가격은 폭락합니다. 국채 수익률은 수십 프로가 되고 경제는 파멸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연준은 국채를 매입하게 됩니다. 금본위 제도에서 연준의 자산 매입은 제한을 했습니다. 금본위 제도에서 달러는 금으로만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연준이 국채로 달러를 발행하게 되면 이것은 신용화폐를 의미합니다. 미국 정부와 연준은 한 몸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신용경색이 발생하면서 현금화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면 2023년 기준 80조밖에 안 됩니다. 현재 아파트 시가총액은 3,500조라면 이를 현금화하면 최대 80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80조로 5,300조를 만든 것입니다. 실질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다른 자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80조로 아파트 가격을 급등시키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저축,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의 가계는 저축합니다. 이 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순환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급등시키죠. 이는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 보험, 이금융권에서도 합니다. 은행은 예금과 은행채 등을 발행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줍니다. 보험은 종신보험연금 등이 재원입니다.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 돈으로 대출을 하죠.
가계저축의 최종 목적지는 실물자산 또는 금융자산, 금융부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금융부채죠. 결국 주택담보대출의 재원은 가계저축입니다. 내가 낸 돈으로 내가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에서 개인들을 노예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내가 낸 돈으로 대출받고 빚을 갚기 위해서 다시 일하고 그 돈을 저축합니다. 그 재원으로 다시 대출을 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더 많이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평생 희망 없이 일만 해야죠. 어차피 세상은 소수만 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모두가 건물주가 된다면 건물주의 가치는 없습니다. 건물주의 가치는 세입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99%가 세입자이고 1%가 건물주일 때 비로소 건물주의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